안녕하십니까, 평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 6일 마감 시장 및 주도주 전망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징 섹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포인트만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제 이어서 좀 크게 하락을 보였던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다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다소 우리나라도 좀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초반에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반등세를 유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반등세에서 생각보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받쳐주지는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었는데 미국 선물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뒤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6%까지 크게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현재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심 자체를 얼마만큼 지금 투심이 안 좋은가에 대해서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반등시키고 좀 투심을 자극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자, 결국에는 지금 10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나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여기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뭐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왔지만 또 미국 중국 간의 또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트럼프 정부 때 이미 합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좀 안 번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난에 대한 뭐 석탄 부분은 좀 이따가 테마주 분석을 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과 함께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결국에 해석할 수 있는 지표는 결국에는 경제 지표, 가격,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경제가 회복 국면이 있어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가는 상승을 하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 발표나 아니면 3분기 실적 이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8일까지 계속해서 일정이 나와 있는데 6일부터 시작이 되는 미국의 이제 여러 경기 지표들 흐름 발표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7일, 8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아니면 실업률 발표. 결국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가장 이제 경기 회복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중점을 주고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예상치를 확인을 했었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적인 수치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 결과가 나와야지 좀 더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날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3분기 실적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이제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잠정 실적 발표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3분기 실적이 매출이 73조 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조 원이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망치대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출액이 삼성전자 사상 처음으로 70조를 넘게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매출 18조에 영업이익 1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분기 최대 수준이다라고는 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비슷한 수치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삼성전자랑 LG전자 이제 8일날 발표니까 그때 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 실업률 지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예상치 상회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유의해서 일정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장전 뉴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오늘도 이제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석탄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이제 상승을 했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선물 가격 차트예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석탄 가격이 지금 13년 내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연초 대비 140%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뉴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석탄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는 중국의 전력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력 발전의 주 원료가 이제 석탄인데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에서 전력 생산량이 56.6%에 달한다. 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력난에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 그러면은 그 부품을 이제 공급받는 업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파급력이 더 클 거다. 한간에는 지금 현재 비축분이 겨우 2주 정도 버틸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한간에는 이제 헝다보다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잡히면서 석탄 관련주 충분히 매수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자, 호주에서 이제 석탄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 부족 사태가 이제 나오다 보니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거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를 하기로 중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호주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에선지 석탄이야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이제 전력난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기 지표랑 이제 실적 발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석탄 관련해가지고 크게 움직인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정확하게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자, KPF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제 대규모 탄광 광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크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인도 이제 석탄 대란 때 이제 그 상승한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고요. 여기 지분 관계를 보면은 이제 석탄 광산을 인수를 하여서 이제 21% 지분을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S 글로벌인데요. 네. 광산에 이제 투자를 했다. 인도네시아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부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백광산업이나 관련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왜 관련주인지도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종목들별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넥스트 BT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서 이미 29일이죠. 실질적으로 아까 뉴스들을 보시면 27일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로 부각을 받으면서 29일부터 움직이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대는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 막히는 흐름이 나왔죠. 오늘 여기랑 여기 딱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런 원자재 관련주를 보실 때는 결국에는 원자재 선물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GS 글로벌이 있었고요.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제부터 신규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신규주를 계속해서 발굴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매수 기회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네, KP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윗꼬리를 달아줘 왔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좀 급등 양상을 보였고, 이전의 흐름을 보더라도 항상 크게 급등을 하면은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좀 습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광산업이 있죠.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오늘 잠깐 좀 넘길 뻔 했는데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물량이 좀 추가적인 슈팅보다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었을 때 바로 내놓으면서 오늘 좀 크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게 이제 백광산업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기 편한 모습에 매물대가 없는 애들이 좀 올라가기가 편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석탄 가격이 올랐고 오늘 뭐 면화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가 중국 텐츠가 이제 상한가 직행을 했다. 왜? 라고 봤더니 중국 전력난으로 LiPF6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2차전지 핵심 소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모멘텀 이슈를 가져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일단 중국의 텐츠가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를 직행을 했다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석탄도 계속해서 올랐고요. 원자재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관련주 육불화 인산 리튬, 발음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신규로 나왔으니까 일단 테마적으로는 일단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흐름이니까 관련주는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았죠. 자,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전해질인 육불화 인산 리튬 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기업입니다. 이제 동화일렉이라는 지분을 이제 89.13%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육불화 인산 리튬에 대해서 최종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크게 이제 관련주가 되었고요. 오늘 생각보다 뭐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상승 흐름이 좋았죠. 3분목 차트입니다. 초반에 이제 시초가 형성 이후에 5% 정도 갭상승 이후에 15% 정도까지 바로 좀 상승을 하면서 초반에 장 초반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1.84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 고점이 오늘 7%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처음 오늘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카페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위메이드, 네오위즈, 홀딩스, 게임빌의 공통점을 아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꼭 한번 짚고 알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얘네들은 뭐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르포가 인기가 있었고, 그전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또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고요. 또 대부 시스터즈의 쿠키런이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자, 그거랑 약간의 조금 별개로 이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로블록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뭐 세계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게임이라고 일컫는 이제 게임인데, 자, 싸이월드에 도토리가 있듯이 로블록스에는 로벅스라는 이제 화폐가 있습니다. 제페토에는 잼이라는 화폐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게임상에서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의 기술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또 크게 흥행을 했던 게 바로 로블록스의 큰 사례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살 수도 있고요.
자, 돈 쓰는 게임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P2E 게임이 뜬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바로 어제자 이제 뉴스인데요. 블록체인과 NTF로 이제 현실 세계 경제와 연결된 P2E 게임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위메이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미루포라는 게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쪽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 자체가 암호화폐 위믹스 토큰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게임과 접목을 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 차별화를 두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제2의 제페토라고 불리우는 이제 펄어비스의 도깨비 영상 때문에 또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한 이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대치가 계속해서 커지는데, 반대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식의 게임을 내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었고, 반대로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기대감에 관련주들은 오히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러한 이제 위믹스 토큰을 활용한 블랙체인과 네, 게임을 접목을 시킨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네오플라이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완료를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가속화시키겠다. 자, 앞으로 게임과 블록체인의 접목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빌도 최근에 이제 코인원에 대한 지분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게임빌은 코인원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며 새로운 시장으로 다가오는 블랙체인 게임, 여기서 중요하죠. 새로운 시장으로 다가오는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키워드.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 거래소 등 다양한 연관 사업 기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뉴스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대박 게임으로 매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약간 이제 미래 산업에도 충분히 영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메타버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설명드리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그런 이제 가상화폐를 접목을 시켰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흐름도 좋아요. 다시 이제 6천만 원 넘어서서 거래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ETF 승인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흐름에서 더욱더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게임 관련주에서 네, 그 블록체인 접목한 게임 관련주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의 또 특징주가 있었죠. 어제도 급등을 했었던 바로 이제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인데, 자,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이제 먹는 경구용이잖아요. 그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것처럼 손쉽게 이제 치료가 가능해지는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모든 변이에도 효과가 있고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경구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경구용에서 가장 빠른 치료제가 바로 머크사고요. 우리나라도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선구매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어제도 이제 머크 관련주가 이제 급등이 있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고점 상승 부분 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부작용이 12% 발생을 했고 이제 복용 중단은 1.3%다. 자, 이 뉴스가,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볼게요. 부작용이 12%라는 부분은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임상 환자가 더 많아지면은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자, 있는데 지금 일단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부작용이 12%다. 자, 100명이 치료를 받으면은 12명이 부작용을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작용인지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더 무서운 거죠. 상대적으로 뭐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포심을 좀 더 자극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고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HK 이노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고점권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금일 17.7%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4.5%예요.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이제 부작용 때문에 빠졌을까라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4일 전에도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보시면은 10월 2일 뉴스예요. 일단은 좋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사 타이틀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작용 비율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환자의 12%와 11%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 부작용 때문에 빠졌을까라고 약간 의문도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만약에 머크의 이 치료제에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사익을 받는 게 뭐죠? 네, 다른 이제 치료제 약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주었던 종목 동화약품이 또 상대적으로 올라왔어요. 네. 오후장에 오히려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자, 이러한 흐름을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4일 전 기사에는 좀 더 긍정적인 요소를 포인트를 맞췄고 약간의 조금 찾기가 힘든 약간 좀 소문이 덜 났던 상대적으로 좀 묻혔던 약간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부작용이 약간 기형아 출산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심리를 조금 더 좀 자극시켰던 게 오늘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오늘 관련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리병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상승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초반에는 원래는 11월 미국 증시 상장 예정 이 뉴스 때문에 이미 관련주들이 에코캡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에코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코캡이 잠깐 이제 눌림의 형상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삼성 SDI 쪽의 배터리 공급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뉴스 부각을 받는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11월까지의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으로 새로운 종목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계속해서 시장의 뉴스를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N이 오늘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세계 최초 타이틀을 꺼냈고요. 수소에 대한 타이틀을 꺼냈습니다.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 전기차 전장 파트 공급 업체로 와이어 하네스 최초의 상장사다. 일단 THN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현대차 벤더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 회사죠. 일단 와이어 하네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뭐 영어이기 때문에 하니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자동차의 혈관이다. 어느 정도 합쳐진 모양으로 배선을 하는 뭐 다발의 모양을 이제 와이어 하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글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바로 요런 거. 보통 이제 컴퓨터 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혈관, 이제 자동차의 혈관이라고 하니까.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하네스, 와이어 하네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수소 타이틀을 꺼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그린뉴딜 엑스포도 개최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예전에 이제 한참 수소차 관련주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상승한 게 뭐였죠, 여러분? 네, 코롱 플라스틱이었죠. 코롱 그룹주가 이제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전에 이제 수소 모멘텀을 받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THN은 그때 소외됐던 종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수소차 관련주가 급등을 했던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오늘 좀 상한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비스라는 종목인데요. 배터리 2차 전지, 뭐 검사 장비 시장이 계속해서 뭐 회사의 성장까지 가속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타이틀을 꺼냈는데,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도 좀 부각을 받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최근까지 흐름이 계속 괜찮았고요.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하락장에서도 가장 좀 두각을 나타냈던 섹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있었죠. 그 루시드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신차 출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을 때 원래 이제 세원 같은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움직였던 게 이제 자비스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고점 같은 경우에 이제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윗꼬리 형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을 모을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고, 이제 세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이제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서 봤었을 때는 신차 출시 기대감의 루시드보다는 다음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리비안 쪽이 좀 더 시장의 힘이 강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크게 상승을 했던 게 이제 삼성 SNC라는 종목인데 초고정밀 노정계 전문기업 미국의 로시드랑 이제 그 다음에 삼성 ENC랑 같이 기술 협력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럼 노정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 이슬점을 재어서 습도를 구하는 기구, 금속판을 차갑게 해가지고 그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잰다. 자 요거는 어떤 건지를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삼성 SNC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도 그러한 이제 특징주 뉴스를 띄우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틀 전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미 한 차례 적용이 됐던 같은 뉴스였습니다. 일단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뭐 특별한 이제 상승이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그 뉴스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반복적인 뉴스, 그러니까 새로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점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았죠. 오늘 지수 흐름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뉴스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장시장에 대해서 마감 특징주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식 투자 쉽게 하세요. 저는 내일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